네, 안녕하세요.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마이너 송규령입니다. 사실 대기하면서 MC하고 백종원 대표하고 대화하는 걸 전부 다 지켜봤거든요. 네, 엄청난 각축전을 하셔가지고 너무 긴장됐어요.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5분의 1 정도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자영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국수집에 갔었는데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면 한국 분이랑 사업하는 거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부담이 되니까 어려운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키오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메뉴가 전부 다 한국어로 돼 있고 심지어 결제도 가능하죠. 흥미로운 건 손님이 보시는 단말기에는 한국어로 돼 있는데 주인이 보시는 쪽 있잖아요. 포스 쪽. 여기는 전부 다 베트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통역을 돕고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쌀국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진짜가 오셨으니까요. 마라탕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쌀국수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지역의 시장도 글로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경쟁은 전 세계가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일을 전 지구적으로 잘해야 돼요. 소비자한테는 천국이고요. 공급자한테는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동네에 가보시면 상가가 예전처럼 이렇게 차 있지 않죠.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탁소는 플랫폼에서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철물점은 1,000원샵 같은 데서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장 보던 슈퍼들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비어있는 상권에 들어오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안 뽑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세 개의 과자를 판다거나 아이스크림을 할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인생을 몇 컷으로 쪼개서 찍는 그런 업종이 막 들어오죠. 그게 뭐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무인이에요. 그래서 무인이 들어오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죠. 그다음에 공급자도 역시 그만큼의 인력을 넣기가 힘들죠. 아우 적게 팔아도 그냥 쏠쏠이 어느 정도 나의 생계의 일부 자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인 간장게장 전문점도 있고요. 무인 갈치찜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새벽 2시에 먹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 업을 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경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새로운 경쟁이 나의 산업에서는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집 셋째는 거의 다 강아지들이에요. 혹은 우리 집 막내. 예전 같았으면 다른 생명체 종이니까 그냥 이름도 달리 불렀는데 요즘에는 막 돌림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랑 같이. 이만큼 아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언어도 애견에서 반려로 움직입니다. 반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려 산업이 커지는 것이고 올해 뉴스가 그게 나왔어요. 드디어 사료 매출이 분유를 추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줄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다른 종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거죠. 고양이 밥을 사왔어요. 그 앞에 길냥이가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몇 개월 만에 배운 겁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람 뭐 주던데라는 걸. 저도 제가 산 고양이 밥을 뺏겼어요.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고양이도 적응합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돼요. 어떤 산업이 떴냐 안 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충실히 가치를 주는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각자의 하고 있는 업을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늘 명쾌하시는 것 같고 쾌도남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정말 자영업의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건 알긴 알았는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이 오늘 자영업자분들 나와 계십니다만 정말 전쟁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네, 진짜 엄청납니다. 뭐 동종업계에는 수없이 많은 라이벌이 있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올라탔는데 그게 끝나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유행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유명한 얘기 있는데 당신이 혼자 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좋은 걸 주라고 그러면 경찰을 부르래요. 경찰을요? 네. 예. 좋은 건 그가 하겠지 왜 주겠냐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닐 확률이 높겠죠. 예. 좋은 건 그가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아직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한다. 이거는 이제 위험한 것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쉽게 한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도 일주일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 결국 n분의 1일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일은 어려워야 돼요. 내일이 쉬우면 예. 추격자가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네. 어렵죠. 작게 시작한다. 예. 그래서 먼저 나의 충분한 연습을 하고 그만큼의 나의 숙련에 대한 기간을 벌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적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관계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이게 단골이에요. 단골이 되면 그야말로 내 생계를 넘어갈 만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예. 그래서 계속 노포 얘기하는 이유가 노포는 수십 년간 검증된 것도 있지만 쌓아진 단골이기 때문에 나의 팬덤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예. 그 최근에 오늘 뭐 자영업 얘기니까 자영업의 세계, 자영업의 현실을 바꾼 어떤 계기가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AI. 요즘 AI죠. 예. 이거 농담을 하면 또 농담으로 봤던데요? 예. 농담을 이해하고 왜 웃긴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유머 코드가 이거니까 웃긴 거라고. 1 더하기 1이 뭐야? 2입니다. 아니, 1 더하기 1은 귀요미야.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2가 맞는 정답입니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오늘 손석희 MC께서 진행하시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러 왔어요. 오늘 손석희 앵커의 뉴스 진행이나 인터뷰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것도 있지만 오늘은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방청객들도 오셨고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말을 계속 끼어드는군요. 많은 방청객들도 오셨고 오늘 주제는 자영업의 위기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한국의 자영업이 많은 참여자들에게 자영업의 대해서 위기라면 구체적으로 계속 어떤 측면에 끼어드는 대해 거예요? 자영업의 미래와 관련된 위기 징후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함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입니다. 셋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악화입니다. 경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자영업의 미래에 중요한 위기 징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명 MC신 손석희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맡으신 건데요. 시청률이 잘 나올까요? 손석희 회장님이 오랜만에 프로그램을 맡으셨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복귀를 기대할 것이므로 시청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진행 능력과 연성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이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예측이 틀리면 챗GPT는 이제 저하고는 절연이. 큰일 난 거죠. 이 자영업에서 그러면 이 챗GPT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어떤 새로운 기술, 네. 예, 적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미 많이 쓰고 계신 게 예. 지금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고객 질의응답이에요. 예.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 있나요? 재고는 어떤가요? 교환 가능한가요? 발송했나? 이것들을 전화를 받다가 거의 일을 못 하시거든요. 예. 이쪽을 지금 이미 챗 GPT 같은 AI를 통해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혼자 창업해도 더 이상 구성원들을 늘리지 않고 예. 가능해지죠. 그럼 이제 그걸 안 쓴 그런 업자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유가 고용이 늘면 원가가 느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계속 뭐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뭐 저희 프로그램 제목도 질문들이지만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나오겠다 하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느끼곤 하는데 그렇겠죠. 질문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생산의 역량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권위적인 형태의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했어요. 예. 제가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째려봤던 기억이 나요. 빨리 수업 끝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고 그래 이랬었고요. 그다음에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권위에 도전하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그 친구를 혼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질문을 하지 말고 실행애로 살아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예. 챗GPT도 좋고 AI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만 따로 리스트업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없어질 직업들은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 대해서라면 그 사람이 사람을 전제로 하는 직업은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 스님 이런 분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한 철학하고 우리가 그만큼 그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 예. 자체가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를 스님과 신부님을 드셔서 그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영업 중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직업들은 남죠. 태어난 예. 사람들을 돕는 거 남죠. 그 아픈 분을 돕는 거 남죠. 돌아가신 분 돕는 거 다 남아요. 예. 이만큼 어렵고 수고로스러운 일들은 다 남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나의 기여가 얼마만큼 깊고 그에 대한 나의 진정성이 큰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 나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거죠. 예. 아니 요즘 뭐 저 뉴스 앵커도 뭐 AI가 나와서 하고 네네. 예, 제가 나오는 AI 가짜 광고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 투자하라고 보면 다 거짓 사기 광고거든요. 네네. 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가짜 뉴스니 뭐 가짜 광고니 피해를 많이 봐서 잘 아는데 제가 보면 아직 좀 어리숙하긴 해요. 그렇죠. 이거 보면. 근데 그 이제 발전을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는다. 예전보다 노동이 경감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행위를 파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는 걸로 더 위로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농담 예. 삼아서. 그 카페 중에서 그 바리스타 선생님이 정말 로스팅까지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콩 다 고르셔가지고 그다음에 다 하나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볶고 그다음에 다 손으로 내려서 내는 커피는 정말 멋있잖아요. 예. 거기는 많은 분들이 수고스러워도 찾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다. 그건 맞지 않죠. 이유가 예. 그 바리스타 만나러 간 건데 주문은 기계로 하시고 저는 뒤에 있을게요. 그러면 사실은 그의 예. 만남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면 단골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로 끝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고 그 예. 사이에 너무 많은 변수가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어려워요. 버티자니 전기값 오르고 그렇죠. 원가 오르고 힘든 일이죠 사실.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일이든 답을 구하려고 하면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약간 막막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도 많고 네. 여건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좀 더 와닿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당신이 오래 할 거니까 그래도 확률이 좀 높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예제로 든 게 뭐였냐면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대가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떴어요. 실제로 5년 만에. 그래가지고 예. 그 짤이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말려도 하거든요. 그럼 축적이 돼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거 돈 된다라고 들어가는 건 하다가 안 되면 어느 순간인가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되면 나와 같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공력을 얻기 전에 경쟁에 노출돼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만큼의 위력을 못 갖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해서 발견돼야지 이미 알려진 다음에 하는 거는 확률이 낮아요. 예.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다는데 이거는 손으로 해봐야 알지 들으면 모릅니다. 아, 그 얘기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음식점 하고 싶으면 라면 10개부터 끓여봐. 네. 백대표가. 해봐야 돼요. 예. 제가 늘 그 소개해드릴 때는 예전에 부사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예, 빅데이터 쪽에. 근데 그 작가로 되셔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죠. 작년까지 30년 했거든요. 예. 30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한 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냈는데 이 책 커버를 보다가 느낀 거예요. 나는 핵개인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회사를 관뒀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책을 쓰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이 감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 커버를 자신이 쓴 책에?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설득당한 거죠. 예. 그래서 그날 학교도 관두고 그다음에 회사도 관두고 다 관뒀습니다. 예. 그래서 핵개인이 되었죠. 근데 지금 핵개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지는 않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뵀을 때는 방송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조직과 좀 거리를 두고 살고 계시니까 예. 핵개인이 되신 거죠. 예, 저는 핵개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은퇴자라고만 생각을. 근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 은퇴자들은 예. 대부분 다 핵개인이 됩니다. 아 예. 저희가 지금 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뭘 보고 있냐면 은퇴를 엄청 봤어요. 예.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은퇴 안 하는 게 좋은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은퇴 안 하실 거란 쪽에 저는 겁니다. 저한테요? 네. 야유를 보내시는. 자기 책에 감동해서 직업 바꿨던 말이 신선했습니다.